안녕하세요. C++ 오픈 스터디 그룹의 신재기입니다. 오늘은 책 2장에서 다루는 오픈CV 예제에 대해 설명드리고 리눅스에서 코드를 작성해서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2장에서는 오픈CV의 기본 사용법에 대한 소개를 겸하는 챕터입니다. 예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2장 이후에 다루는 내용들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제 중에 관심 있는 내용이 있다면 관련된 내용이 있는 챕터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제 소스 파일들은 오렐리 출판사의 GitHub에 올라와져 있습니다. 예제에서 간략하게 다룬 내용들을 소개하자면 이미지나 비디오 파일을 열어서 가우시안 블러를 사용한 스무딩이나 가우시안 커널을 이용한 이미지 리사이징 인 피라미드 업 다운 기능을 사용해보고 이미지의 엣지를 찾아내기 위한 캐니 엣지 검출기를 사용해보며 이미지의 특정 픽셀 값을 얻어서 변경을 하거나 카메라를 이용해서 비디오를 캡처하거나 영상을 변경하거나 영상이나 이미지를 보는 뷰어의 GUI를 만드는 기능을 다룹니다. 예제는 11가지지만 반복되는 코딩은 생략하고 가급적이면 하나의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룰 예제에서 소개되는 많은 기능들을 포함하는 오픈CV의 모듈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오픈CV를 구성하는 메인 모듈에는 기본적인 데이터 구조체들을 포함하고 있는 코어 라이브러리와 이미지 파일을 읽고 쓰는 데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 코덱스, 이미지에 필터를 적용하거나 셀을 바꾸거나 하는 등의 영상 처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 프로세스, 비디오 관련 입출력을 담당하는 비디오 I/O, 그리고 GUI를 담당하는 하이 GUI가 있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이런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관련된 헤더 파일을 코드에서 인클루드하고 컴파일 시 해당 라이브러리 파일을 링크해야 된다는 걸 간단한 예제 코드와 함께 다뤘었습니다. 물론 CMake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라이브러리 파일을 링크해야 하는지 몰라도 되겠지만 코드를 작성하려고 한다면 해당 함수가 어느 라이브러리에 위치해 있는지 당연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입력값을 받거나 어떤 작동으로서 어떤 출력값을 내보내는지를 알아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픈CV의 온라인 도큐먼트에 들어가시면 독시젠이나 스핑크스로 만들어져 있는 코드 레퍼런스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예제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전 시간에 다뤘던 내용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CMake를 이용해서 컴파일 설정을 할 예정인데 CMake를 작성할 때 필요했던 오픈CV의 설치 위치에 대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쉬 쉘에서는 익스포트로 C 쉘에서는 setenv로 opencv-dir은 환경 변수를 선언해야 됩니다. 이 환경 변수에는 오픈CV의 설치 위치가 기록되어야 됩니다. 또한 GitHub에서 오픈CV의 최신 개발 버전을 받으셨다면 CMake 파일이나 ccmake에서 C++로 컴파일 시 필요한 옵션 플래그인 -std C++12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오픈CV 코드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다룰 기능들이 들어있는 오픈CV 모듈이 대표적인 헤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헤더 파일에 있는 모듈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의 헤더 파일은 이미 인클루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픈CV2의 opencv.hpp라는 헤더 파일이 각 모듈의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모듈을 사용할 때 opencv.hpp 하나만 인클루드 해도 코드를 작성하고 컴파일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opencv.hpp를 열어보시면 시스템에 설치 시 컴파일한 모듈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인클루드를 수행하므로 만일 예제 코드를 작성할 때 컴파일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모듈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제 1번에서 opencv.hpp만 인클루드 했으면 이미지 읽기나 GUI 모듈의 함수를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제 3번의 경우 딱 필요한 이미지 프로세싱과 하이 GUI 헤더만 인클루드 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본 강의에선 앞으로 편의상 오픈CV HPP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1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컨테이너 CV맷은 행렬 즉 매트릭스의 준말입니다. 이미지 프로세싱 자체가 선형 대수학에서 다루는 행렬 연산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지의 픽셀 구조가 이미 행렬로 다루기에 자연스러운 형태이므로 2D 어레이를 만들어서 쓸 필요가 없이 오픈CV에서 제공하는 전용 컨테이너인 CV맷과 거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데이터 컨테이너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각 예제들에서 다루는 주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모듈에 대한 API 페이지와 기본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코드 레퍼런스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데이터 컨테이너에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 파일을 담아서 영상 처리를 해야 할 텐데, 일단 이미지를 읽는 함수는 이미지 코덱스 모듈에 포함되어 있는 imread입니다. 이 함수는 스트링 타입으로 파일을 주고 파일명을 받고 추가적으로 읽은 이미지의 컬러에 대한 설정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컬러에 대한 옵션을 변경하고 싶다면 이미지 모드로 정의되어 있는 값을 넣으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드 레퍼런스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CV맷에 이미지를 읽어들여서 저장했다면 정상적으로 읽어졌는지 화면에 출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OS에서 화면에 그림 파일이 바로 출력되는 게 아니라 GUI 환경에서는 윈도우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그림 파일이 담겨지는 식으로 출력됩니다. HiGUI 모듈을 사용해서 이런 윈도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create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named window라는 함수를 이용하여 윈도우를 만듭니다. 이 함수에 윈도우의 이름을 설정하고 윈도우 사이즈에 대한 입력값을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기본값으로 윈도우가 자동 사이즈를 가지고 있게 만들어주는 윈도우 오토 사이즈를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API 레퍼런스 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함수의 설명을 보면 윈도우를 닫을 때 디스트로이 윈도우나 디스트로이 올 윈도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윈도우를 만들었다면 거기에 이미지 파일이 출력되어야 하는데 오픈CV에서 imread처럼 이미지를 im으로 줄여서 말하는 걸 보면 im으로 시작하는 함수가 있을 것입니다. imshow 함수는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는 함수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의 이름과 보여준 이미지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의 설명을 보면 입력받는 인풋 어레이의 이미지가 어떤 타입인지에 따라 출력할 때 처리되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윈도우를 안 만들고 바로 이 함수를 불러도 윈도우가 자동으로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 함수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할 때는 바로 다음에 wait 키를 불러서 몇 초나 화면에 출력되게 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wait 키에 0을 입력하면 아무 키나 입력할 때 화면에 계속 출력하고 구체적인 숫자를 넣으면 밀리세컨드 3분의 1초 단위로 화면에 표시되고 자동으로 닫힌다고 합니다. 또한 비디오일 때는 프레임 단위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런 이미지를 출력할 윈도우를 만들고 이미지를 출력하고 특정 시간만큼 이미지를 보여주도록 기다리고 이후 윈도우를 소멸시켜줍니다. 이와 같은 흐름으로 예제 1번, 예제 2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로 만들 코드는 test.cpp를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아이디는 beam 에디터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듈들의 주요 헤더들을 포함하고 있는 오픈CV HPP를 인클루드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를 만들고 메인 함수는 인트 값을 리턴 하도록 되어 있고 입력 값으로 몇 개의 아규먼트와 그 아규먼트들을
캐릭터 값으로 받는 캐릭터 어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미지 파일을 읽기 위한 함수 imread를 보면 imread는 cvmat을 리턴 값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cvmat을 선언하고 s로 이미지 변수를 선언하고 리턴 값 입력받는 값으로 imread의 리턴 값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아규먼트를 입력받을 수 있는데, 입력받는 아규먼트의 첫 번째는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 이름이고, 두 번째부터 실제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입력한 아규먼트입니다. 캐릭터 어레이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아규먼트는 인덱스가 1이고 이 인덱스를 입력받습니다. 이미지를 읽을 때 컬러는 기본값을 가지거나 RGB 컬러를 가지는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imread 컬러의 플래그가 있는데, imread 컬러에 기본적인 imread 컬러로 입력을 하게 되면 RGB 3채널 컬러 이미지로 변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선 imread imread 컬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파일이 제대로 읽혔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런 컨테이너에는 empty 함수들이 보통 멤버 함수로 들어있기 때문에 불값을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vmat 함수를 확인해 보면 cvmat 함수에 이와 같이 다양한 함수들을 갖고 있는데, 멤버 함수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empty라는 함수가 있고, empty라는 함수에서 어레이 값이 없으면 true라는 불타입의 값을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비어 있다면 참이고, 참 if 문에 있는 내용이 실행되도록 됩니다. 파일이 제대로 안 읽혔다면 리턴해야 되겠죠. 리턴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지 파일을 읽었으면 이미지 파일을 출력할 창을 윈도우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아규먼트로는 윈도우 사이즈에 대한 아규먼트입니다. 여기서는 윈도우 사이즈를 자동으로 해주는 윈도우 오토 사이즈 플래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혹은 기본값이기 때문에 따로 설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지를 담을 창을 만들었다면 imshow로 이미지를 특정 창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 동안 대기할지 wait key 함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0을 쓰면 어느 키를 입력하든 그 키가 입력됐을 때 종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료할 때 만든 윈도우를 디스트로이 합니다. 이걸로 예제 1번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을 다 담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작성한 코드를 cmake를 이용하여 컴파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make 파일의 내용은 저번 시간에 다뤘었습니다. cmake 파일의
주의할 점은 오픈CV GitHub 리포지토리에서 개발 버전을 다운받았다면 C++ 컴파일 옵션에 -st는 C++11이라는 옵션을 추가해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작성한 CMake 파일을 카피했고요. CMake 파일을 이용해서 컴파일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픈CV를 바인드 패키지를 통해서 찾도록 하게 되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쉬 쉘에서는 오픈CV dir은 변수를 export를 이용해서 선언하고 내용은 오픈CV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를 지정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선언이 됐는지 에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CMake를 수행해보면 정상적으로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메이커 파일이 생성되었으니 메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사히 컴파일 되었고 실행 파일을 실행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규먼트는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을 카피해야 됩니다. 오렐리 GitHub에서 예제로 사용할 수 있는 파일들이 배포가 되고 저는 그 파일들을 카피해 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미지 파일을 읽어서 CVMesh라는 데이터 컨테이너에 집어넣고 이것을 윈도우를 생성해서 윈도우에다가 그 그림 파일을 보여주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미지 뷰어의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면 웨이트 키 제로를 써놨기 때문에 아무 키나 입력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예제를 마쳤습니다. 예제 2-2에서는 예제 2-1에서 작성한 코드에서 cv 콜론으로 지칭되는 오픈CV 네임스페이스를 생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작성한 코드에서 한 가지 수정해 줘야 될 점은 using namespace라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네임스페이스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하면 코드에서 cv 콜론으로 표시했던 부분들을 모두 생략해도 됩니다. 이는 이 코드 파일을 컴파일 할 때 해당 함수 클래스들을 오픈CV의 cv라는 네임스페이스에서 알아서 찾을 수 있도록 cv 네임스페이스를 기본으로 같이 사용한다 라고 설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make를 하면 문제없이 컴파일 된 걸 확인했고 그립 파일이 보여지는 뷰도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코딩의 양을 줄여주지만 개인적으로는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함수가 어떤 라이브러리에서 기인해져 있는지 네임스페이스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생략되는 부분을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려주면 정상적으로 다시 빌드된 걸 원상 복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제 2-1과 2-2를 다뤘었는데요. 2-3, 2-4는 비디오 I/O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뒷부분에 비디오 I/O와 관련된 이그젬플끼리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5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5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블러링 혹은 스무딩 해주는 방법 중 하나인 가우시안 블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무딩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많이 사용하는 단순한 메디안 필터와 다르게 가우시안 함수의 특성을 이용한 블러링이 여기서 사용하는 가우시안 블러입니다. 이런 블러링을 적용하면 이미지의 윤곽선이 흐려지지만 페퍼닷 노이즈 같은 원치 않는 이미지의 데드 픽셀을 주변과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널의 크기를 입력해 주어야 하며 가우시안 함수의 특성을 따르기 때문에 이미지의 X축과 Y축에 해당하는 가우시안 함수의 시그마 분산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가우시안 블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챕터 10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이미지 프로세싱 모듈의 필터 문서를 참조하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튜토리얼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룬 내용보다 좀 더 심도 깊은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친구는 이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작성한 코드에서 오리지널 이미지를 표시하는 이미지라는 이름의 타이틀을 가지는 윈도우 말고 새로운 윈도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블러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오토 사이즈는 기본 파일임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시안 블러 함수에 대한 API 설명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미지 인풋 어레이에 입력받은 오리지널 이미지를 넣고 출력할 이미지를 또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한 이미지에 대해서 CV맷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우시안 블러 함수를 사용해서 오리지널 이미지, 결과로 나올 아웃풋 이미지, 다음으로 입력해야 되는 사이즈 값은 커널의 사이즈로 일반적으로 5x5의 매트릭스를 커널의 사이즈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X축 시그마를 3, Y축 시그마를 3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I'm Sho로 블러 윈도우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입력하면 오리지널 이미지에 비해서 블러를 적용한 이미지는 뿌얘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윤곽선이 매우 뭉개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제 6, 이미지 리사이징에 대한 예제입니다. 여기서는 피라미드 다운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가우시안 함수를 이용해서 이미지 피라미드를 만드는 함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챕터 11에서 다룰 예정이며 여기서는 이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에서 이미지 프로세싱, 이미지 필터 섹션에서 피라미드 다운이라는 함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input array 첫 번째 아규먼트로 input 이미지, 두 번째 아규먼트로 결과 아웃풋 이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미지의 아웃풋 사이즈, 네 번째로 보드 타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드 타입과 사이즈는 그대로 기본값을 사용하고 소스와 아웃풋에 대해서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작성했던 코드를 다시 한번 열어보면 이번에도 새로운 윈도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윈도우는 피라미드 다운 이라고 하고, 사이즈는 오토 사이즈로 똑같이 할 것이며, 피라미드 다운이 적용된 이미지를 생성할 것입니다. CV 맷으로 빈 이미지를 생성해주고, 피라미드 다운 함수를 써서 인풋으로는 오리지널 이미지, 그리고 아웃풋으로는 피라미드 다운 CV 맷 객체를 선언하고, 마지막으로 I'm sure로 피라미드 다운 윈도우에 이 이미지 객체, CV 맷 객체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컴파일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봤습니다. 원본 이미지에서 피라미드 다운으로 디폴트 값을 사용한다면 4분의 1로 줄어든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뭔가 노이즈가 생긴 것 같지는 않게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원리는 11장에서 자세히 다뤄지므로 그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예제 2-7에서는 기존의 RGB 컬러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의 이미지로 변경합니다. 대부분의 영상 처리 기법에서는 RGB 같은 멀티 채널보다 그레이스케일 같은 싱글 채널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컨버트 컬러 함수를 거의 항상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함수에서 세 번째 아규먼트로 이미지의 컬러 스페이스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컬러 스페이스로 변경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값을 입력하면 되는지는 하단의 컬러 컨버전 페이지에서 예시와 함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RGB to Gray를 사용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풋 값으로 이미지, 아웃풋 값으로 이미지를 받고 우리가 원하는 컬러 컨버전에 대한 옵션을 추가할 것입니다. 앞에서 작성한 코드에서 또다시 새로운 윈도우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윈도우의 이름은 그레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를 저장할 CV 맷 변수도 그레이라는 이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버트 컬러 함수를 사용하고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그레이 컬러 이미지로 아웃풋을 낼 것이며, 컬러에서 어떻게 있는지 볼 것입니다. 컬러 모드에서 RGB to Gray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이미지를 I'm sure로 그레이 윈도우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에 오타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메이크를 합니다. 그러고 컴파일된 실행 파일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엽니다. 그러면 이미지에서 그레이 컬러, RGB 컬러 이미지가 그레이 컬러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제 2-7은 앞에서 변경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에서 엣지를 검출하는 방법 중 하나인 캐니 엣지 검출기에 대해서 다룹니다. 캐니 엣지 검출기에 대해서는 12장에서 자세히 다루므로 이번 시간에서는 이 함수를 실제 코드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결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캐니 엣지 검출기도 앞의 함수들과 비슷하게 첫 번째 아규먼트로 이미지 값, 입력 이미지, 두 번째로 출력된 이미지, 엣지가 디텍트되어 있는 엣지에 대한 이미지겠죠. 그리고 첫 번째 스레슐드, 드래그 두 번째 스레슐드, 어퍼처 사이즈, 그라디안, 엘트 그라디안 이런 다양한 옵션 값들을 봤는데요. 여기서 자세한 옵션 값들에 대해서는 12장에 다룰 것이므로 예제 코드에 있는 옵션들을 그냥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에서 작성했던 코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네임드 윈도우로 캔이라는 윈도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맵도 CV 맵도 마찬가지로 캔이라는 걸로 새로 만들고 앞에서 캔이 함수를 사용하는데 입력값으로 그레이 컬러로 변경된 그레이 맵을 입력받고 출력값으로 방금 만든 캔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코드에서는 입력값으로 어떤 것을 활용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코드, 기존 예제 코드에서는 스레슐드 1을 10, 두 번째 스레슐드를 100, 그리고 세 번째 어퍼처 사이즈를 3으로 기본값으로 그대로 두고 엘트 그레디언트를 true로 하였습니다. 이 옵션, 이 아규먼트 값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2장에서 다룰 예정이니 그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캐니 엣지 검출기로 찾아낸 엣지들을 캐니 윈도우에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한 코드를 빌드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레이 이미지에서 검출된 엣지들이 표시된 캐니라는 윈도우가 새로 생성되었습니다. 예제 2-8에서는 앞에서 다룬 함수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다룹니다. 이 예제에서는 이미지 리사이징을 피라미드 다운로 2번 거칩니다. 이전에 이미지를 먼저 컬러 이미지에서 그레이 이미지로 변경하고 리사이징을 2번 거쳐서 이미지를 줄이고 그리고 캐니 엣지 검출기를 이용해서 엣지를 검출합니다. 앞에서 적용했던 코드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윈도우를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캐니2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피라미드 다운을 하기 전인 컨버트 컬러까지는 그레이라는 이미지 매트릭스에 저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서 피라미드 다운을 다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다운으로 입력할 이미지로 그레이를 쓰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낼 캐니2라는 이미지 매트릭스를 하나 CV맵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사이징 된 이미지를 앞에서 이미 다 이미지 쇼를 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기준 변수에 그냥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다운을 두 번 적용한 피라미드 2를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피라미드 2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캐니를 사용합니다. 피라미드 2에 하는 것을 결과를 캐니 2에다 하고, 입력하는 값은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된 결과물을 캐니2라는 윈도우에 출력하겠습니다. 오타가 있었네요. 피라미드 2 DR이라고 선언을 했었네요. 또다시 오타가 어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된 결과를 실행하면 이미지가 16분의 1로 줄이는 거죠. 4분의 1이 두 번 적용되었으니, 해서 이 이미지로 캐니 엣지 검출을 검색한 엣지입니다. 예제 2-9에서는 이미지의 특정 픽셀의 값을 얻고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이미지는 2D 매트리스 형태로 CV맵 객체에 저장됩니다. 자연스럽게 픽셀의 XY 위치는 곧 매트릭스의 행, 열, 컬럼, 로우, 열의 변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다룬 컬러 스페이스의 채널 수에 따라 각 픽셀이 가지는 값은 하나 혹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GB 컬러일 때는 채널이 3개이기 때문에 값을 3개를 가지는 다른 타입으로 받아서 거기서 또다시 각 채널의 값들을 얻어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레이 스케일로 변환한 이미지 같은 경우에 픽셀의 한 가지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값을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3채널 값들은 벡터 3b라는 타입으로 담을 수 있고, BGR 순으로, RGB와 거꾸로죠. BGR 순으로 엘리멘트로 저장이 됩니다. 3개의 엘리멘트를 갖고 있는 타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이 스케일 때는 이 안에 앞에 RGB에서 3개의 U 캐릭터 값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레이 스케일에서는 U 캐릭터 하나의 값만 가지게 됩니다. 요거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레이 스케일에서의 픽셀 값을 바로 얻어낼 수 있죠. 모든 인터페이스는 CV맵에 at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9에 있는 add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다양한 변환한 이미지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같은 위치에 있는 픽셀 값들을 얻어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기본 이미지는 RGB 컬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벡터 3B라는 이 PPT에서 설명했던 이런 타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CV 벡터 3B B로 받고, 이거는 이미지에서 add 함수를 쓰고 어떤 타입으로 받을 건지 적어주고, 그리고 어떤 좌표에서 받을지 적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x 좌표를 16, y 좌표를 16으로 32로 하는 이 픽셀 위치에서의 값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CV 매트릭스의 at 함수가 입력받는 첫 번째 아규먼트는 로우고 두 번째 아규먼트가 컬럼입니다. 이 로우는 x, y 좌표계로 생각을 하면 y고 y축이고 컬럼이 x축입니다. 그래서 입력받는 값 역시 우리가 x, y라는 변수를 선했지만 y랑 x 순서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받은 값 말고 같은 사이즈의 이미지에서 같은 좌표 값을 가지기 때문에 같은 좌표 값을 가진 이미지를 변환한 이미지에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 이미지에서 우리 같은 위치를 가지는 픽셀의 값을 받을 것인데, 그레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원채널 이미지이기 때문에 U 캐릭터 그대로 받습니다. 그레이 블랙 화이트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미지에서 그레이에서 at 함수를 쓰고 U 캐릭터로 받고 YX에서 받습니다. 캐니의 찌르감 줄기에서 이 똑같은 위치의 픽셀이 엣지인지 아닌지는 값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엣지인지는 마찬가지로 캐니에서 S로 이 캐릭터를 값을 가지는 YX 위치에서 S로 H라는 값을 받도록 하고, 그럼 이렇게 다양한 컨디션에서의 값들을 받아보았는데요. 이제 이 값들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O 스트림에 있는 XGD Cout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픽셀 X, Y 는 값을 가진다는 거죠. RGB 컬러 값으로는 지금 벡터 3B RGB의 첫 번째 타입이고, 이것을 인트로 변환하겠습니다. unsigned 인트로 변환하겠습니다. 하고 RGB니까 B 값이겠죠. 그리고 G 값이겠네요. 다음은 G 값은 unsigned int로 변환한
두 번째는요. 그리고 R이 마지막 엘리멘트입니다. unsigned int의 두 번째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고, 그레이 값으로 변환해 보니 unsigned int로 변환한 그레이 값에서 어떤 값이죠? 그리고 엣지인지는 이렇게 출력하겠습니다. 이미지의 특정 위치의 픽셀 값들을 출력하는 걸 해보았는데요. 이제 반대로 원하는 픽셀 값을 변경하도록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add 함수를 이용해서 픽셀의 값을 얻어왔는데요. 마찬가지로 add 함수로 리턴되는 포인터의 값을 할당하는 걸로 마찬가지로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싱글 밸류가 더 간단한 예제가 될 것 같으니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에서 마찬가지로 캐릭터로 받는 YX 위치에 있는 값을 120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값이 정상적으로 변경됐는지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60이었던 그레이 값이 120으로 변경된 것을 정상적으로 확인했습니다.